네, 엘신마당 스토브리그 시간입니다. 어제 7리노스 선수의 영입이 확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오스틴과 에르난데스의 재계약, 조만간 또 빠르게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. 어쨌든 확정이 됐으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원투펀치가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로 새롭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선수의 시너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선수가 만들어갈 2025 시즌 LG 트윈스의 마운드 선발진은 또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가 치리노스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의 조합, 엘리 앤 요니 조합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2020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우리가 외국인 투수로 크게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. 타자 쪽에서 조금 무리가 있었을 뿐 정말 이 케이시 켈리 선수를 필두로 해서 켈리의 파트너도 뭔가 좀 더 욕심이 생겨서 재계약을 안 한 것뿐이지 뭐 기본 이상은 다 해줬다. 다른 투수들이 기량 미달로 교체가 되고 정말 외국인 투수 때문에 부상과 부진 등의 이유로 고민을 많이 하는 팀들을 찾아봤지만 어쨌든 LG 트윈스가 매 시즌 가을 야구를 나가고 있잖아요. 그런 데 있어서는 외국인 투수의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승은 2023 시즌에 외국인 투수 플러코가 한국 시리즈에 빠지고 우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페넌트 레이스를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매년 외국인 투수들이 20승 이상을 합작을 해줬기 때문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일단 2020 시즌부터 보겠습니다. 켈리와 윌슨의 조합인데요.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거침이 없었죠. 케이시 켈리, 타일러 윌슨 두 명의 외국인 선수로 쭉 잘 나가다가 윌슨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부상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다가 조금 아쉽게도 자기 기량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포스트 시즌 근처에 가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켈리 선수가 또 굳건하게 이 마운드 1선발로 저는 올라서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전까지는 윌슨이 좀 더 앞에 우선순위로 있었다면 2020 시즌을 기점으로 켈리가 완전히 1선발로 올라가는 이때도 사실 켈리 선수는 초반에 조금 부진했어요. 그러나 감을 찾으면서 완벽하게 또 LG 트윈스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2021 시즌에는 켈리의 파트너가 바뀝니다. 수아레즈 선수가 입단을 했는데 이 두 선수도 물론 수아레즈 선수가 윌슨의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이닝을 많이 못 먹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선수가 도합 300이닝을 못 넘었습니다. 292와 3분의 1이닝을 합작을 했고 또 23승을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수아레즈도 2021 시즌에 승률왕을 했잖아요. 등판한 경기에서 높은 확률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단 켈리와 함께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이끌었다고 보면 되겠고요. 결국에 LG 트윈스가 선택한 선수는 2022 시즌에는 또 켈리와 플로코입니다. 수아레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유형의 플로코를 택했고 사실 플로코도 켈리와 함께 정말 이때 거의 1선발 2명으로 운영을 했었죠. 우리가 이제 엘리와 요니 조합 이 두 선수에게 바라는 부분이 2022 시즌의 켈리와 플로코인데 켈리는 이 시즌에 다승왕을 했고요. 플로코도 다승왕에 버금가는 활약 둘이서 31승을 무려 합작을 했습니다. 이러고도 사실 한국 시리즈에 못 간 게 너무나 좀 아쉬운 시즌이었죠.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합쳐서 55경기 이닝도 최근에 있던 선수들 가운데서 좀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. 328과 3분의 1이닝 합작을 했고요. 또 켈리 선수, 플로코 선수 정말 두 선수 모두 어마어마한 피칭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좀 아쉬웠죠. 단기전에서 플로코가 정상 컨디션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좀 시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두 선수는 2023 시즌에도 재계약을 가져갑니다. 뭐 다 잘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켈리 선수는 이때부터 조금 위기가 있었죠. 다행히 후반기에 살아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LG 트윈스의 마운드를 잘 지켜줬고 반대로 플로코는 전반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피칭 두 자릿수 승수를 금방 채울 만큼 좋은 피칭을 해줬는데 아마 이때 플로코가 풀타임을 뛰었으면은 패디 선수급에는 못 미쳤겠지만 그래도 패디 선수에 좀 버금가는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. 하지만 플로코가 후반기 이후로 개점 휴업 그리고 부상과 함께 한국 무대를 조기에 떠나버렸고요. 켈리 선수 혼자 마운드를 잘 지켰고 결국에는 한국 시리즈에 1선발로 나서면서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고요. 결국 플로코와 부상 문제로 또 결별한 LG 트윈스는 엔스 선수를 또 새롭게 영입을 했습니다.
엔스, 켈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퇴출 위기가 있었죠. 그러나 엔스 선수는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, 피드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테이션을 좀 지켰고, 엔스 선수가 이닝을 많이 또 소화를 해주고 경기에도 많이 출전을 해줬어요. 그리고 켈리 선수도 사실 기록은 좀 좋지 않았지만 이닝과 경기 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너무 성적이 하락한 탓에 에르난데스 선수를 또 LG 트윈스가 영입하게 되었습니다. 에르난데스까지 해서 3명의 선수가 60경기를 뛰면서 328과 3분의 2이닝 등판을 했고요. 21승을 합작을 했던 2024 시즌이었습니다. 또 이 포스트 시즌 가서 엔스 선수는 삼성전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KT전에서는 조금 아쉬웠고, 에르난데스 선수는 KT와의 시리즈,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3차전 정말 이 구원투수로서 엘동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렇게 뭐 정말 큰 문제는 없었던, 중간중간에 뭐 아쉬웠던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 치명적이어서 시즌을 망쳤다 이럴 정도의 외국인 투수는 사실 다른 팀에 비하면 없었던 LG 트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025 시즌 엘리와 요니 조합, 이제 이 두 선수의 위력을 좀 알아볼 텐데요. 일단은 오른손 투수 2명의 조합입니다. 에르난데스, 요니 치리노스 선수가 LG 트윈스와 함께하게 되겠는데, 사실 뭐 이전까지는 켈리랑 항상 재계약을 하면서 켈리는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1옵션을 S급으로만 두면 되겠다 해서 선택한 게 뭐 수아레즈, 플로코, 엔스였는데, 항상 이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1선발로 조금 하기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늘 결과만 놓고 보면 켈리가 1선발 역할을 했고, 사실 지난 시즌에야 좀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. 에르난데스가 오면서 에르난데스를 어떻게 보면 1옵션으로 좀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했고, 뭐 그때 당시에 켈리처럼 2선발로 엔스를 놨으면 엔스를 그냥 재계약을 했겠죠. 하지만 엔스보다 더 강력한 이 치리노스 선수를 뽑으면서, 물론 엔스보다 내구성에 대한 문제는 좀 있지만 치리노스를 선택을 하면서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를 놓고 1선발 2명으로 시즌을 좀 구성을 하겠다,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에르난데스의 유형은 역시 강력한 포심 구위를 바탕으로 또 이를 뒷받침하는 뭐 슬라이더, 체인지업, 커브, 다양한 면학으로 결국에는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고, 또 뜬공 유형이 많죠. 에르난데스 선수는 직구의 구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힘 대 힘으로 붙어도 자신이 있다.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뭐 삼진 아니면은 타자들 타이밍을 뺏어서 뜬공 유도,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의 선수고요. 구위를 통해서 타자들을 좀 윽박지르는 스타일이고, 치리노스 선수는 조금 다릅니다. 치리노스 선수는 낮은 쪽으로 낮게 제구를 하면서 스트라이크 존 낮은 부분을 공략을 하는, 그러면서 싱커와 스플리터의 조합으로 타자들의 땅볼을 유도하는 유형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치리노스 선수는 실투 형성만, 에르난데스 선수도 요것 때문에 조금 곤란해했는데 KBO 타자의 수준을 좀 더 낮게 생각을 하고 가운데 쪽으로 좀 7태면 처발화식으로 처음에 던졌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위쪽 아래쪽을 잘 활용을 하면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좀 살아났는데, 치리노스 선수도 본인의 장점이 낮은 쪽의 제구가 좀 더 잘 돼야겠습니다. 가운데로 요공들이 가면은 조금 공략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자들도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다칠 수 있거든요. 강속구를 가지고 있어도, 구종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. 그렇기 때문에 치리노스 선수도 요 부분을 좀 더 잘 적응을 한다면 결국에는 한국 무대에서는 적응력이 짱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어떤 조합을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, 일단은 두 선수의 유형을 놓고 보면은 만약에 3연전에서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를 연속으로 이틀을 만나면은 굉장히 상대 타자들이 까다로워할 것 같은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외국인 투수들이 보통 2명을 뽑잖아요. 둘 다 뭐 S급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의외로 뭐 한 선수는 엄청 잘하고 한 선수는 뭐 그냥 평타, 중간,
이 정도 하는 외국인 투수 조합이 의외로 많고 오히려 둘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즌은 2022 LG 트윈스의 켈리와 플로코, 2024 삼성의 코너와 레이스 두 선수들이 이제 시즌 내내 정말 이 두 선수는 원투 펀치가 1선발 2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두 선수처럼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 선수도 원투 펀치 그리고 거기다가 홈구장이 잠실 야구장이라서 투수 친화적 구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을 좀 가산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어서 LG 트윈스의 국내 선발 손주영 선수, 장학 구이영, 또 임찬규 선수, 우한 피네스 피처죠. 요 두 명의 조합까지 이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와 더해진다면은 굉장히 상대 타자들이 전력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선수들이 몸 상태만 잘 준비가 된다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 남은 퍼즐이 이제 5선발인데 최원태가 과연 다른 팀에 가면은 어떤 선수가 또 채워질지 그 자리가 아마 지금 이적이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. 최원태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5선발을 찾아야 될 확률이 좀 높은데 어떤 선수를 또 조합을 할지 지켜보시는 게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마지막으로 조금 불안감? 불안 요소는 역시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내구성. 에르난데스 선수도 사실은 부상 이력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판 중간중간에 도중에 왔다는 것을 좀 고려해도 뭐 팔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면 조금 맞아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스프링 캠프를 이번에 재계약을 한다면 LG 트윈스에서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겠죠. 그리고 치리노스 선수도 역시 팔꿈치 수술 이력이 있고 팔꿈치 부상 이력이 계속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스프링 캠프에서 이 선발로 뛸 수 있는 몸을 잘 만들어주느냐.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가 각각 160이닝 정도만 좀 해줬으면 그래서 320이닝 정도를 좀 던져줬으면 우리 LG 트윈스의 투수 성적이 정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만약에 그리고 부상을 당하더라도 지난해 다른 팀들도 대체 외국인 선수를 정말 잘 활용했거든요. 우리도 만약에 조금 팔이 안 좋다 혹은 시즌을 치르면서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 하면은 뭐 대만 리그든 아니면은 마이너에서 풀리는 투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.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도 치리노스라는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 선수 요 건강에 대한 부분만 좀 확실히 떨쳐내면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좋은 투수를 영입을 했습니다. 치리노스 선수가 왔고요. 또 기존의 에르난데스 선수와 함께할 이 원투펀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2025 시즌 과연 외국인 투수들이 몇 승을 합작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